컴이 좋아 가연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이 좋아 가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컴1 1급 실기 시험을 보고 와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들 모아 엑셀 부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준비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액세스 파일 불러오기. 자, 이거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 방법인데, 질문을 보면은 데이터 메뉴가 아닌 삽입 메뉴로 불러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똑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액세스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또는 뭐 CSV, TXT 또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제 채널에 질문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갖고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파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찾는지, 만약에 정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 값필드 설정과 셀 서식하는 부분들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다른 부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똑같이 다 했어요. 근데 0점이 나왔어야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실수하면 0점이 나오는지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시트 생성할 때 뭐 드릴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새 시트 생성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부분에서 최근 유형으로 이런 형식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룹화 할 때 지금 이거는 내가 만든 피벗 테이블이야. 근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룹화를 했더니 기본 날짜로 되어 있는데 정답은 달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계산식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나 아니면 계산 작업에서 열 고정, 행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해야 되는지 지금 반드시 잘 들으시고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분화. 이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채널에도 올라오고 다른 커뮤니티나 여러 곳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부분합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면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르고 갔는데 정렬을 하라고 해서 부분합 상태에서 정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계산을 했어. 근데 결과값이 답이 0인데 빼기로 표시가 됐어. 난 분명히 0이 나와야 되는데 왜 빼기야? 그럼 틀렸나? 이런 실수를 했나? 하는 식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서식을 지정했는데 빼기가 남았어. 분명히 빈 칸, 공백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꼭 보세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샵, 콤마, 샵샵 0과 또는 0, 우리가 보통 서식 지정할 때 숫자를 보고 그냥 0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샵, 콤마, 샵샵 0과 0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G표준, 언제 G표준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 유형이죠.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지 마라는 지시사항이 나왔다 그래요. 원래 기본적으로 오류 메시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지만 표시하지 마. 지금 이미 그림으로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모르고 가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찍고 나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걸 보고 가시면 하면서도 그냥 바로 클릭 바로 다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 매크로 기록을 했는데 잘못 기록했어. 그럼 어떻게 되돌리나? 이런 부분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의 매크로를
기록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하고 갔다가 그 셀 서식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또 잘못 셀 서식 지정할 수도 있는데 불안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11가지. 하나 더 있었네. 네,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번호가 11번이었는데 12번으로 늘어났네요. 자, 차트에서 서식이 다른 경우. 우리 요즘 듀얼 모니터로 보는데 듀얼 모니터로 시험 보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가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흑백에 있는 문제지를 직접 받았는데 컬러로 나오다 보니까 내 모니터에 있는 색상과 컬러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 있는 문제 색상과 달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다 보셨으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문제. 피벗 테이블, 액세스 파일 불러오기. 자, 제가 두 가지 경로로 불러왔어요. 이거는 데이터 메뉴, 데이터의 요 방법을 이용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삽입 메뉴의 이 방법을, 삽입 피벗 테이블 메뉴를 이용해서 가져왔어요. 자, 일단 잠깐 불러오는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밑에다가 데이터 메뉴 불러올게요. 데이터, 기타 원본에서 다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렇게. 자, 여기서 뭘로 가야 돼? 요걸로 가야 돼. 다른 거 누르시는 거 아니고요. 요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여기가 D 드라이브로 돼 있어. 요거 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경로로 돼 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 보통은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답안 파일이 OA 폴더 안에 있거든. 만약에 OA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 그리고 OA로 가는 거야. 근데 C 드라이브 안에 이미 파일이 있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불러올 파일이 이미 C 드라이브에 있어. 자, 그리고 OA 갔더니 없어. 저는 다 있지만요. 그러면 얘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거야. C 드라이브 안에. 얘가 이제 불러올 파일이 되는 거예요. 경로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뒤에 문제니까요. 자, C 드라이브의 전기요금이라는, 이건 다른 파일이지만, 자, 이렇게 갖고 오고 확인 버튼 딱 눌러요. 자, 데이터 메뉴를 가져오면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내가 가져올 필드를 골라서 여기서 띠리링 띠리링 내가 가져올 것만 가져오면 돼. 이렇게 데이터 메뉴의 기타 원본에서로 가져오면 내가 필드를 골라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뭐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마침 누르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거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메뉴로 갖고 온 거야? 데이터의 기타 원본에서로 불러온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삽입 메뉴 한번 이용할게요. 자, 삽입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가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 가서 더 찾아보기 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콕 찍어 C, 또는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으면 이걸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해서 C 드라이브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바로 C 드라이브 뜨니까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C 드라이브 가서 OA 폴더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요금 파일 불러올 거예요. 열기 눌렀어. 자, 그리고 바로 확인 버튼 딱 누르면 바로 들어와. 이게 뭐가 달라? 이거는 필드가 이것만 갖고 왔고 얘는 이것만 갖고 왔어.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특정 필드만 가져오세요 했다면 삽입 메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데이터 메뉴를 이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특정 필드만 가져와라 했더니 이렇게 됐고요. 제가 다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왔어. 고르지 않고. 일단 그런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은 데이터 메뉴를 이용해서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결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불러온 과정이 틀린데. 그죠? 요거. 그래서 그런 미비한 걸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알겠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OA 폴더에 파일이 없다고 라고 했네. 자, 탐색기를 열어서 먼저 OA 폴더에 파일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독관도 호출하고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기타 원본에서 불러오는 게 맞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불러오는 그 과정을 또 불러오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고 연장 시간을 많이 준다고는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단 탐색기를 열을게요. 탐색기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거야. 작업 표시지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열었어. 자,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로 들어와야지. 그죠? 만약에 내 PC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 그럼 확장. C 클릭 또는 확장. 자, C 드라이브 클릭을 해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그 파일에서 내가 불러올 파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뀐 거야. 경로가 바뀐 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왜? 우리 시험지에는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OA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있어. 그럼 정상적인 경로로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 불러오는 방법으로 갖고 오시면 그대로 이 파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OA 없어?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제 구독자님 중에 C 드라이브 OA 폴더에 없어서 찾다가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똑같은 파일에서 불러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네요. 진짜로. 자, 그런데 C 드라이브 OA도 없고 C 드라이브에도 없어. 자,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 여기다가. 검색은 여기다 하는 거야. 자, 지금 전기 요금이니까 제가 전기만 쓸게요. 전기를 썼더니 지금 많이 떠요. C 드라이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에도 뭐 있어. 만약에 잘 찾아서 C 드라이브 데이터 폴더에 있는 걸 찾았네. 그러면 경로를 C 드라이브 가서 데이터 폴더를 찾아가시면 되고, 근데 찾았는데도 없어. 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감독관 호출하셔야 돼요. 제 구독자님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감독관님을 호출했더니 파일을 넣어주셨대요. 그게 맞죠? 이거는 그 수험자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험장에서 잘못한 거예요. 파일을 안 넣은 거야. 근데 안 넣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이게 각자의 그 컴퓨터 자리에서 본인 그 수험 번호로 로그인을 하다 보면 로그인을 하면은 프로그램화돼서 저절로 OA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다른 자격증 계속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 저희는 옮겨줘요. 파일을 새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C 드라이브 또는 OA 다 가서 없어. 사실은 OA 없으면 감독관 호출해야 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감독관님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C 드라이브 OA 없으면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 시험장에서 그걸 제대로 파일을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C 드라이브까지 갖고 검색까지 한 거야. 검색에서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도 찾으시면 되는데 없다 그러면 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던가. 근데 이게 검색하다가 시간이 막 이렇게 탐색기나 이 검색 기능이 윈도우즈 10 버전부터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래 뜨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 C 드라이브 OA를 열어놓고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일단 C 드라이브 OA를 열어놓고 탐색기 열어놓고 문제 지시사항 듀얼 모니터겠죠? 아니면은 뭐 코팅된 문제겠죠? 그 부분을 펼쳐놓고 가리키세요. 여기는 C 드라이브 OA에 맨 첫 장에 있어요. C 드라이브 OA 첨부 파일이 있다는 거. C 드라이브 OA 안에 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죠? 그냥 없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으니까 이 파일을 넣어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독관이 넣어주실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계속 알아서 해라 그런다면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상공회의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의 신청할 때 이 시험장 이름과 감독관 이름을 내가 제출하겠다. 감독관 이름 알려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있을 거니까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갓필드 설정과 셀 서식. 자, 어떤 경우에 갓필드 설정으로 서식을 적용해라. 어떤 경우에 셀 서식으로 서식을 적용해라. 그랬어. 자, 셀 서식으로 서식을 적용해라 할 때면은 서식을 적용할 데이터 범위를 전체 블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하나만 잡고 셀 서식 들어가서 만약에 셀 서식을 했어. 이렇게. 그럼 요 셀만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학생 수에 대한 컨트롤 키 이렇게 잡고 셀 서식 컨트롤 1 들어가도 되고 오른쪽 바로 가기 셀 서식 가셔도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숫자에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시해 라고 했어. 하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갓필드 설정이야. 자, 갓필드 설정. 출석 수에 대한 평균 출석 수에 대한 갓필드 설정이야. 들어가는 방법. 제가 강의 시간에 2개 정도의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저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오른쪽 바로 가기 갓필드 설정 가서 표시 형식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숫자 소수점 자릿수 0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값이. 자, 갓필드 설정 여기죠. 이거 클릭하시고 갓필드 설정 가서 똑같은 방법 또는 오른쪽 바로 가기 필드 표시 형식 가도 마찬가지. 알겠죠? 아니면 요거 필드 이름들 있죠. 필드 이름 더블 클릭하시면 갓필드 설정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를 소수점 자릿수 1로 설정할게요. 확인. 그럼 다 바뀌어. 자, 그러면은 셀 서식으로 바꾼 거랑 갓필드 설정으로 바꾼 거랑 뭐가 달라? 자, 얘는 셀 서식으로 바꾼 거죠? 자, 셀 서식 오른쪽 바로 가기 가서 셀 서식에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지만 갓필드 설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안 바뀌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갓필드 설정에 뭘로 하라 했는데 셀 서식으로 했어. 뭐 서식은 똑같이 바뀌었지만 여기는 갓필드 설정에는 안 바뀌어 있어. 그럼 틀린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거. 내 셀 서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갓필드 설정으로 했어. 자, 그럼 여기 가볼게요. 셀 서식.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근데 결과는 뭐야? 얘는 갓필드 설정도 바뀌어져 있는 거지. 알겠죠? 서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가 문제는 그림이 똑같아도 0점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자, 피벗 테이블 또 있습니다. 자, 새 시트 생성. 자, 지금 일단 새 시트는 이런 필드, 열 필드, 행 필드 이런 데서 더블 클릭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감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야지 새 시트가 생성이 되고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학년에 남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새 시트로 해. 그러면은 여기 1학년에 대한 요것만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행 레이블이 2개이기 때문에 1학년의 사랑반에 대한 거야. 그럼 이거나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1학년 전체에 대한 값이야. 그럼 요거나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 남자에 대한. 근데 1학년에 대한 남녀 구분 없이 전체야. 그럼 이거 둘 중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 근데 1학년에 대한 휘락반에 대한 전체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남학생에 대한 학년에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가 다 추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행 레이블이 보통 하나인 걸로 이렇게 새 시트 생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2개를 했고요. 만약에 1개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구분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1학년에 대한 남학생이야? 그러면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왜? 데이터는 다 추출이 되거든. 근데 1학년에 남학생 전체야? 상년 상관없이? 여학생 전체야? 1학년 전체야? 2학년 전체야? 3학년 전체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행 총합계잖아.
그죠? 디자인 탭에 행 총합계가 없는 경우,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학년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 총합계가 되어 있었네. 그러면 전체 총합계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다른 경우, 지금 열 레이블이 있는데 열 필드를 없애겠습니다. 자, 열 필드 없앴더니 행 레이블만 있고, 자, 행의 총합계를 분명히 다 설정해도 안 나타나요. 그죠? 이거는 열의 총합계만 없는 경우에는 행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에 대한 데이터야. 그럼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2학년 아무거나. 출석수에 관련된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열의 총합계가 없으니까 이걸 아무거나 해도 1, 2, 3학년 전체 데이터가 다 추출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더블 클릭하는 부분 요거. 자, 하나 더. 자, 날짜 그룹화 하는데 기본값 변경.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요 형태에서 원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룹화를 할 건데 지금 요거를 날짜 그룹화를 할 거야. 자, 네, 원래는 이게 연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1로 바꾼 거고요. 자, 1인데 15일은 맞아. 자, 10에서 15일은 맞는데 1에서 16일이니까 15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8월 10일이 기본값이잖아. 그래서 자동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보통은 뒤에 끝날짜만 바꾼다 그래요. 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바꾸게 되면은 기본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돼. 근데 체크를 하면 기본 날짜로 바뀔 거야. 알겠죠? 맨 처음에 자동 날짜가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였어. 이건 자동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야. 기존의 날짜로. 알겠죠? 근데 문제가 기본으로 나온 날짜랑 다르네? 이게 시작 날짜, 끝 날짜야.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돼. 아시겠죠? 날짜 부분. 요거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그냥 기본으로 했었는데 바뀌는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요거. 자, 행 고정, 열 고정. 자, 조건부 서식. 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자, 이 데이터는요,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자, 조건부 서식을 보려면 조건부 서식 블럭을 기존으로 다 잡고 규칙 관리 가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수식을 원래는 이게 행고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였는데 지금 열고정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고정 부분을 바뀌었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첫 글자가 김씨인 거야. 그래서 D4 셀이 잡혔는데 열고정. 왜? 내가 이름은 D열에 걸쳐서 고정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열고정이야. 수식을 우리가 여기다 빈 셀에 입력하고 갈 때는 F4 3번입니다. 여기서 입력할 때 F4 2번이야. 근데 여기다 입력해서 F4 3번을 외우시면 더 좋아요. 빵빵빵 이거. 자,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를 사용했어요. 개수 세는 함수. 자, 이 영역, 이 지금 날짜 영역에서 5가 몇 개야? 10개 이상인 거. 10개 이상이면서 김씨인 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범위가 이렇게 옆으로 잡혔거든? 행값으로 내가 사행에 걸쳐서 조건을 지정하고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검사할 거거든. 밑으로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열 고정했어요. 전체 범위, 이렇게 범위 잡는 무조건 고정 아닙니다. 내가 얘를 하나를 잡든 오른쪽으로 여러 개를 잡든 무조건 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열 고정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 자, 고급 필터 조건을 딱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셀 T4 요거네. 자, 내가 출석수가 이거의 중간값보다 작을 때의 조건이에요. 미디어는 중간값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셀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T5, T6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열 고정이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얘가 T열로 고정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죠. 기준이. 그럴 때는 열 고정이야. F4 3번 빵빵빵. 그리고 이거는 전체 범위를 잡았어. 아래로 전체 범위야. 그럼 무조건 F4 한 번 고정.
알겠죠? 하나의 셀이 잡혔어? 그러면 위에 첫 셀이야? 그러면 열고정.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산 작업에서 언제 열고정, 행고정을 하느냐? 자, 여기를 기본적으로 요 수식을 보면, 자,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if에서 찾아서 넣었어. 자, 이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기준이 되는 이 C4 셀은 그냥 이거는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복사를 하게 되면 밑으로 2, 4, 5, 6 자동으로 같이 내려가거든. 그런 경우에는 C4, C5 자동으로 내려가죠. 방향이 똑같죠. 내가 입력하는 수식을 입력하는 방향과 내가 참조로 하는 셀의 방향이 똑같아.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상대 참조로 두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빵빵빵 해서 열고정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할 때 열고정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해도 돼요. 헷갈리면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걸 더 알고 계시면 시간 단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언제 절대값이야? 다른 표를 잡았을 때 내가 계산하는 영역과 다른 쪽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잡았어. 그러면 F4 한번 고정. 그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배열 함수에서 자, 이거는 이거이면서 이거인 조건이야. 자, 근데 조건은 얘는 그 다음에는 얘로 바뀌고 얘로. 그럼 이건 뭐야? 열고정. 자, 이거는 이렇게 행값이 지금 20행과 21행이 동일한데 지금 P, Q, R, S, T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 열이 바뀌고 행은 그대로 20행이야. 그럼 이거는 행고정. F4 두 번. 자, 볼게요. 조건으로 O, 22 이거잖아.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O, 24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P, 20 이거죠.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P 고정 해제. 그래서 P, Q, R, S, T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밑으로는 열고정, 오른쪽으로는 행고정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시길 바래요.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이렇게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네, 부분합 정렬. 자, 부분합은요 정렬된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부분합인데 이미 부분합을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 부분합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부분합을 뭐뭐 해서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 정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부분합을 모르고 가시면 그냥 글자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부분합을 하라니까 부분합 먼저 하고 정렬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 부분합은 정렬을 이렇게 모아놔야 돼. 모아놓은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정렬 안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렬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지금 얘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반 먼저 성별이야. 자,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 그럼 확인을 눌러서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다 바뀌어. 지금 뭐라 했어? 부분합 그룹 단위로 정렬 안 하면 취소 단추를 누른 후 윤곽을 해제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라고 했어. 부분합을 제거하고 전체를 다시 정렬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이 없어지고 전체가 정렬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잘못했네. 부분합하고 모두 제거를 누르고 정렬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모두 제거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모아놨지만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게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정렬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렬을 했는데 또 하고 하면은 순서가 계속 바뀌어. 알겠죠? 만약에 내가 성별을 정렬해야 되는 모르고 믿음 바는 정렬했어. 잘못했어. 그럼 다시 성별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성별끼리 정렬될 것 같죠? 물론 남녀가 모여지는데 얘네들이 이미 정렬이 됐거든. 얘네들이 이미 정렬이 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 근데 이거 또 정렬하잖아? 그러면 원래 정답은 이렇게 이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순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렬을 만약에 잘못 눌렀으면 일단 실행 취소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부분합을 누르게 되면 실행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했어 그러면은 모두 제거. 그렇지만 부분합은 처음에는 정렬부터 하고 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자, 계산 결과값이 0이 아닌 빼기로 표시될 때, 자, 계산 결과값. 자, 제가 여기다가 임의로 빼기로 표시되게 여기 데이터 해당되는 이 값들을 0으로 바꿨어요. 지금 여기 이 값은 SW에 해당되면서 7세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게 들어간 거야. 0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빼기야? 여러분들 계산하고 나서 빼기 나오면 당황하잖아. 자, 그럴 때는 우선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홈에 가서 회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회계인데 내가 0으로 보이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일반이나 숫자로 바꾸냐? 안 냅니다. 왜? 이 파일은 미리 서식이 지정된 파일이에요. 물론 서식이 지정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건 지정이 됐어. 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막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가 0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했는데 빼기가 남는 경우.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서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빼기가 있어. 아니면은 음수 부분을 공백으로 해라. 아니면은 뭐 양수 부분을 뭐 특정 서식하고 나머지를 공백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공백으로 해야 되는데 빼기가 남는 경우. 자, 여기다 컨트롤 1 들어갈게요. 자, (1170) 이상은 1000단위 구분 기호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1170 이상과 나머지로 비워놨어. 또는 이거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쳤어. 그랬더니 공백은 공백인데 얘가 빼기가 남았네. 근데 정답은 빼기가 없어. 자, 그런 경우에는 무슨 경우? 지금 빼기에 대한 서식이 지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음수 부분 비워두고 0 부분 비워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아니면 양수, 음수 0의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양수는 0보다 크다라고 굳이 쓸 필요 없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샵, 콤마, 샵, 0으로 할 거야. 양수는. 그 다음에 음수는 비워둘 거야. 0도 비워둘 거야. 확인. 되셨어요? 요 부분. 빼기가 남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 뒤에 또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거는 문제 보면서 할게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샵, 콤마, 샵, 0과 쥐표준 그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통 0으로 지정을 할 때는 서식 지정을 0으로 지정할 때는요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있는 숫자일 때는 결과값을 꼭 보셔야 돼요. 결과값이 소수점 자릿수 없이 정수로 나타났어? 그러면 0으로 하셔도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가 그대로 나타났어? 그때는 쥐표준이야. 자, 그리고 전체 서식의 숫자 부분은 1000단위 구분 기호이라 그러면 양수, 음수 0 단위를 전부 다 샵, 콤마, 샵, 0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이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 거를 양수, 음수 지금 양수, 음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 되겠네. 자, 제가 일반으로 바꾸고 사용자 지정 가겠습니다. 일반이 서식 지우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이 서식들을 지우려고 이거를 삭제 버튼을 눌렀더니 여러분들이 봤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 워크시트에 시트 보호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자,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제대로 적용만 하면 돼. 알겠죠? 이거 삭제하실 필요 없어요. 자, 서식을 다시 지정하고 싶어? 그럼 일반 누르고 사용자 지정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저장되는 개념은 아닌데 물론 이 컴퓨터에 남아있을 거야. 내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로 채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자동으로 적용되게. 알겠죠? 여기다가 제가 표준과 0과 그 다음에 샵, 샵 0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음수, 양수 다 있는데 0도 있죠? 양수일 때는 서식을 이렇게, 음수일 때는 서식을, 0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서식은 뭐 기호를 주면서 숫자에 대한 서식이 전체 모든 숫자는 했다. 그러면 모든 숫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해라 그랬다면 양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하고 숫자를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하고 파랑이라고 입력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자, 첫 번째만 천 단위 구분 기호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미음 띄어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0에 대해서도 숫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확인.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0으로 해도 0이고 샵, 샵 0을 해도 0이지만 0일 때 0 표시하라는 얘기는 0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 단위 구분인데 0일 때 0 표시하라는 얘기는 이 값이 0일 때 0으로 나타내게 하고 이런 개념이야. 알겠죠? 샵, 샵 0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숫자가 소수점 자릿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자릿수가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정수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G표준은 이 숫자 그대로 표시하는 거고 정수로 나타나는 건 0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양수 부분이네. 자, 제가 숫자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또는 양수일 때는 0 표시, 음수일 때도 0 표시, 0일 때도 0 표시 이랬어. 자, 그리고 여기다가 0 쓸게요.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자, 지금 음수 부분에 조건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빼기가 없어졌어. 근데 만약에 여기다 빼기를 나타나야 돼. 음수 부분. 이게 음수 부분이죠. 그럼 빼기를 쓰면 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졌잖아. 0 표시는 뭐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정수로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가 돼야 돼. 그러면 G표준으로 표시가 돼야 돼. 자, 양수 부분에서는요. 파란색 G표준 이렇게 세미콜론. 이번에 음수 부분도 역시 G. 이건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0도 그대로 표시해. 그랬으면 표준. 문제에서 입력된 그대로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G표준이야. 알겠죠? 확인.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자, 다음. 자, 요성 검사에서 설명, 오류 메시지 표시라고 했어. 자, 요성 검사. 지금 요거에다가 제가 요성 검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원래 1과 0이 입력이 됐지만 나는 이거 O와 X만 입력하게 할 거야. 데이터 요성 검사 가서 자, 설정 가서 목록 갑니다. 자, 목록에 넣을 때는 이것도 질문 많으셨는데 콤마 X 이렇게 넣으시면 돼. 여기다 는 쓰는 거 아니에요? 목록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는 쓰시려면 사용자 지정 가셔야 돼. 수식은 이거고 데이터를 넣을 때 OX야. 자, 그리고 오류 메시지 표시 안 해도 내가 잘못 입력하잖아? 그럼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떠. 자, 근데 오류 메시지를 뜨지 않게 해라고 했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 가서 이 부분을 체크해줘.
체크가 되면 기본적인 오류 메시지가 뜨지만 체크 해제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거야. 컨트롤 Z 잘못 입력했으니까. 알겠죠? 요거 최근 유형입니다. 요 문제 나온 건데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시면 시험 보고 와서 맞았나 틀렸나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 정확하게 내가 풀었구나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자, 매크로 기록을 했을 때 잘못 기록했을 때, 자, 잘못 기록하면 어떻게 되지? 자, 이게 매크로가 지금 서식 적용과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잘못했어. 그래프 보기를 잘못했어. 또는 서식 적용을 잘못했어. 자, 여기 서식 적용에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 영역에 컨트롤 1 들어가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일 때는 O, 0일 때는 X라는 조건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잘못했어.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일반으로 바꾸면 돼. 알겠죠? 일반으로 바꾸고 다시 가면 돼. 알겠죠? 잘못한 거 서식 적용한 데에서 뭐 매크로가 중복되지는 않지만 잘못된 서식을 바꾸려면 다시 일반으로 바꿔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 영역에다가 매크로를 적용할 건데 매크로를 잘못 만든 거야. 버튼까지 다 만들어놨네? 그럼 어떻게? 개발 두고 가서 매크로로 가세요. 내가 잘못 만든 매크로를 삭제를 해. 내가 편집 눌러서 수정을 못할 거잖아. 그죠? 삭제 누르고 다시 가시면 돼요. 제일 깔끔합니다. 아니면은요, 영역을 다른 곳에 놓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자, 그리고 서식 적용을 눌러요. 이게 매크로 이름 맞겠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 이미 있는데 다시 만들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럼 얘 누르면 돼. 그리고 다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 매크로 사용자 지정 서식을 내가 이미 만든 건데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매크로 지정할 때 이미 만든 걸 쓸 수 있나요? 지금 만들어 놨죠. 그러면 매크로 기록했죠. 그러면은 이 만들어 놓은 게 요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컨트롤 1 눌러놓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만약에 일반으로 돼 있었어? 바꿔놨어? 그럼 사용자 지정 가잖아? 그럼 내가 만든 게 있겠죠? 여기 있네? 이렇게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 콕 찍고 해제하면 돼. 알겠죠? 시작 전에는 다른 셀 시작, 끝날 때도 다른 셀 찍고 끝. 알겠죠? 이미 만든 서식을 그냥 그대로 클릭. 굳이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매크로에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 매크로가 지정이 된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 보기 눌렀어. 확인해 보려고. 이거 눌러도 되는데 이건 누르면 안 돼. 자, 볼까요? 왜 누르면 안 되는지? 자, 내가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했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갔더니 뭐야, 이거 두 개가 만들어졌네? 이건 아까 만든 거, 지금 만든 거. 이거는요, 조건부 서식 기능이 수식을 조건부 서식 계속 지정하면 지정할수록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정답은 얘가 맞아. 근데 여긴 여러 개가 남아. 그럼 조건부 서식 자체에 들어갔을 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삭제. 알겠죠? 조건부 서식을 매크로 지정했을 때는 눌러보지 않는다. 알겠어요? 지금 여기 규칙 지우기가 있는데 그냥 지우면 첫 번째까지 다 지워지니까 반드시 규칙 관리 가서 블럭 잡고, 정상적으로 블럭 잡고 규칙 관리 가서 하나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자, 차트. 요새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듀얼 모니터로 시험을 보시잖아요. 모니터가 두 개야. 왼쪽에 문제가 뜨고 또는 오른쪽에 문제가 뜨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메인 모니터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다른 모니터에 문제가 보여지다 보니까 컬러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코팅된 문제를 보다 보니까 흑백 모드였는데 지금은 컬러 모드니까 색깔을 보게 된 거야. 색깔을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의 색깔과 내 색깔이 달라요. 자, 근데 지시사항에는 색깔 바꾸란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안 됩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지시사항에 있을 때만 바꾸는 거야. 색깔이 다른 이유는 자, 모든 컴퓨터의 이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 색상이 다릅니다.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마다 나는 이게 오피스 테마가 지금 뭘로 돼 있지? 자, 지금 요걸로 돼 있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테마를 바꾸잖아. 그럼 색깔이 달라져.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 색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죠? 그걸 만들 때, 그 파일을 만들 때 기본 색상과 지금 내가 이 안에 열려진 그 기본 색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지에 없는 색깔, 우리가 기존에 찾을 수 없는 색깔이야. 만약에 이걸 색깔을 지정을 하려고 여기 가갖고 윤곽선 색깔을 지정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오피스 이전 모드의 오피스 색깔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 표준색과 테마색이 있고, 그죠? 만약에 이 색깔이 아니네? 그러면은 색깔은 어디서 찾느냐? 차트 모드에서는 디자인 색 변경. 여기 이걸로 하시던가 이렇게, 아니면은 문제에서 테마색을 바꿔서 오피스 이걸로 바꿔서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변경.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안에 색깔 다 있습니다. 요거 색깔은 선색을 지정하는 거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일 때는 여기 갔을 때 도형 채우기로 하는 거고, 이거는 윤곽선으로 가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더블 클릭 가서 지금 계열 옵션이죠. 이렇게 떴어. 아니, 전체를 다 선택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맨 앞에 이거 여기 보면 선이죠. 자동 색깔 여기서 바꾸시면 되죠. 끝났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이 올라오면 그것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자, 액세스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있는데 시험 보러 갔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 아니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갔더니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못 풀었어야 하는 분들, 그런 부분만 제가 모았습니다. 자, 꼭 보고 가세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